자, F가 2차입니다. F를 2차를 0부터 n까지 정적분을 했어. 근데 이게 n제곱이래요. 0부터 2까지 n제곱이야. 를 만족을 시킵니다. n이 1일 때 2일 때 조건이 있네. n이 1일 때 1까지 하면 1의 제곱이고 2까지 하면 2의 제곱이니까 연산해서 a, b 구하라는 말이고, g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일 때 g3을 구하시. 여기다 3 넣어서 계산하라. 일단 아무 내용이 없는데. 누가 질문했어? 22번 너냐? 왜 질문 의도가 뭐야? 계산이 안 돼서? 참 안 됐네. 계산 다시 해봐. 뭔가 알려줄 만한 내용이 없어. 알려줄 만한 내용이 없어. 29번. 두 다항함수 fg가 있고요. f0은 1이고 g0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다항함수니까 상수값이 형태가 됐고, 상수항이 하나 나왔고, 나는 f하고 g를 미분했더니 1차가 나왔어. 그럼 합은 2차입니다. 합은 2차에 다는 무슨 많이 본 듯한 식이네. 뭔 식이야 이거? fg 미분한 거지. 다시 말해서 이놈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fg가 되고,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c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f 더하기 g는 2차고 f 곱하기 g는 1차니까 3차니까 2차 1차겠네. 그리고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 0, 0을 넣을 수는 있겠지. 여기다 0, 0이 아니라 여기다 0, 0을 넣을 수 있겠지. 0, 0을 넣게 되면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네요.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c는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을 뭐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이 말이 되겠네.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뭐인지는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1차가 지금 f0은 1이니까 요 놈일 가능성 두 번째로 확인 됐어? 안 되면 여기 있는 x-1을 여기다 주고 x 플러스 1의 제곱을 여기다 주고 그러면 확인 되겠죠? 42번. 다항함수가 있고요. fx 최고차항은 1이래요.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차수가 한 차수 더 늘고 최고차항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최고차항이 차수가 하나 늘어났고 개수가 바뀌었지. n분의 1로 해. n분의 a로 바뀌었겠지. 그러겠지. n 플러스 1분의 다시 말해서 fx가 ax의 n제곱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3이 왜 나왔겠냐 이 말이야. n이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fx는 몇 차다? 2차다 이 말이에요. fx는 몇 차다? 2차다. 최고차항은 1이다. 그럼 이 fx 자리에 뭘 넣어라? 얘를 넣어가지고 양쪽을 계산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냥 항등식 문제야. 특별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요.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에다가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하면 fx 플러스 x-2 f 프라임 x는 3fx. 그러면 넘기면 2fx. 그러면 2fx가 x-2가 있으니까 여기도 x-2가 있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2배 요놈이 x-2의 제곱 플러스 ax-2 플러스 b 라고 놓으면 요놈을 미분한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는 양쪽이 같음을 비교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요놈이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네요. 연산이 뭔 말인지 알겠지? 미분해가지고 풀 수는 있다. 항등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항등식은 할 수 있지만 방정식은 하면 안 돼. 방정식을 미분하면 안 돼. 항등식은 미분할 수가 있다. 패스. 다음 42번이었는데 1번을 했네. 그러네. 42번. 함수 fx인데 왜 그러겠어? 여기 다항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지금 체크를 한 겁니다. 다항이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생각의 틀이 완전 달라져. 그러겠지? 근데 다항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gx가 지금 요놈이 뭐야 상수값이네. gx는 1차입니다. gx는 1차니까 요놈이 1차야. 그럼 요놈이 몇 차가 돼? 2차가 된 거야.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됐습니다. 3차니까 오른쪽이 3차다. 그러지? 얘가 3차고 요놈이 3차니까 fx는 다항함수가 맞겠네요. 다항함수랑 넣어도 되고 안 넣어줬는데 왜 안 넣어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알겠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라 놓고 이제는 gx 자리에 ex 플러스 c를 놓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양쪽을 미분을 해버릴까요? f 프라임 x 플러스 x ex 오 틀렸네. 조심해야겠네. 자, 선생님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식을 축소를 시키기 위한 거지 이것이 정확하게 방법이 좋다는 것은 아니야.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런 생각은 하는 거야. 여기다 1차니까 조심해야 돼. x가 위치가 잘못됐어. 이게 우리가 지금 정적분이 포함된 형태의 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x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식에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대입이 우선이 되는데 대입이 우선이야. 대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 작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대입을 선생님이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수항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 알겠니? 그래도 한 번은 넣어보면 시도를 해봐도 된다. 1 넣었더니 0 되고 1 넣었더니 얼마가 돼? 3, 3, 5, 3. 3이 되네. 언젠가 써먹을 줄 수는 있겠네요. F1이 3이라는 건 언젠가 써먹을 줄 수는 있겠지. 다항함수로 하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렇게 식을 줬고 요 식에다가 요놈을 나는 그냥 적분해서 넘겨서 문제를 풀겠다 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미분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fx가 몇 차가 나올 거야?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렇게 되고 식이 c만 안 나왔고 다 나왔어. 이 c는 이 c하고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c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 t dt를 하면 이 식은 정적분이니까 여기 c만 남고 그래서 c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해됩니까? 안 해도 되겠지? 요놈을 계산할수 넘겨버리면 얘가 c가 포함된 식이고 요놈을 집어넣어갖고 계산하겠다 이거지.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차수 생각하고 상수 집어넣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었어. 하지만 조심해야 돼. 적분변수가 t니까 여기를 굳이 여기다 넣지 말고 밖에다 끄집어 넣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있을 필요 없어. 헷갈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함수 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요것만 조심하면 이 문제는 뭐 무리성은 없네요. 다음 50번. 자, 50번의 풀이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세 가지 함수가 있다고 보면 세 가지를 하면
요놈 프라임을 가지고 F로 넘어갈 거냐, F를 가지고 F로 넘어갈 거냐, 이런 생각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쓰임처가 우선시 되는 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임을 가지고 F를 판단할 수 있고, F를 가지고 라지 F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돼 있으니, F 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바로 F를 생각해낼 수 있다, 이거고, F를 가지고 라지 F도 생각할 수 있고, 이 라지 F를 가지고 스몰 F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뭐가 지금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우선권이냐에 대해서 어떤 식을 갖고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하냐만 판단이 되면 어떤 거를 이용해도 된다, 이 말이고, 여기에 딱 조심할 사실은 요거의 최고창에 따라서, 이 식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이 약간씩 다르다. 최고창 개수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0에서 극되고 K에서 극소까지 갖는다. 이 말을 선생님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요 문제를 3차례 했으니까 요렇게 해석해도 되고, 요 놈을 0 개수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래프를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딱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두 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요 정도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는다, 이거지. 두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1보다 큰 t에 대하여, 뭐 2, 3 이런 수에 대하여 0부터 t까지의 절대값 f 프라임 dx. 자, 요거에 0부터 1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 dx는 우리가 절대값적인 생각을 한다면 프라임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f가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 되니?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야. 되니? 그럼 어떤 말이 편하겠냐, 이 말이지.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그러지? 이게 프라임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절대값적으로 보면 양수 음수를 따져줘야 돼. 그럼 우리 그래프적으로 생각하면 프라임이 양수인 것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그대로. 프라임이 음수인 것은 감소 부분인데 프라임을 뭘로 만들 거야? 양수로 만들 거야. 그럼 감소인 부분을 증가로 만들 거라,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프는 하나의 그래프니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 말을 그대로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왜? 이 프라임이 절대값 프라임 x dx는 절대값 f 프라임 x는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는 게임이 끝나 있어, 우리는. 뒤쪽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다른 정적분에. 그러면 분명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절대값이 양수일 때는, 증가일 때는, 음수일 때는, 감소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를 해놨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놓으면 편하냐면 움직인 거리로 해석을 해놓는 게 편하다, 이 말이야. 움직인 거리로 해석하면 편하다, 이거지. 왜? 증가는 그대로 갈 건데 감소는 증가로 바꿔서 갈 거야. 그럼 미분 쪽에서는 이 식이 많이 나와. 어렵게 보이는 식이니까. 이 되니? 미분 앞쪽에서 적분 앞쪽에서는 되니? 근데 우리가 뒤에 뭘 공부를 하면, 속도 공부를 하고 활용 공부를 하면 요 말 자체가 쉬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 말은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얘를 그대로 똑같은 만큼 증가시켜라, 이거지. 그리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그렇지? 이런 그래프 형태가 요 그래프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바꾸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올라간 것도 플러스, 내려간 것도 플러스로 만들어서 움직인 거리로 해석할 거라고. 그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FT하고 여기에 있는 끝 범위에 있는 FT하고 F0의 합과 같았다, 이 말이야.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 볼 거야? 누구의 움직인 거리냐면 fx의 움직인 거리야.
F'이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F'을 적분했으니까 F'으로는 넓이야. F'은 넓이. F'은 넓이잖아 우리가.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F' 양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증가, 감소, 증가인데 증가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땐 누구의? fx의 움직인 거리라. 네? 변화, 절대값 변화량. 이게 절대값 다른 용어가 있어 보면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놓자 이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t까지. 그럼 t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재미가 없네. 그냥 요놈하고 요놈. 음수니까 양수로 만드는 재미있는 정도는 있겠네. 여기였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하겠다가 움직인 거리라고. 되니? 그러면 0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는 양쪽 끝값의 함수값과 같았다? 왜 그러겠냐 이거지. 왜 그러겠냐 이거네. 여기가 x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t는 여기에 있다. 움직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은 요놈의 y좌표와 요놈의 y좌표 합과 같다. 이해됩니까? 해석돼?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식 표현해갖고 할 수 있어. 물론 우리는 이 t에 대해서 k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나눠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t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지. 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만약에 t가 안쪽에 있었다 보고 봅시다. t가 안쪽에 있었어요.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왼쪽은 움직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놈의 함수값하고 요놈의 함수값을 더한 것과 같대요. 움직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분명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양수야. 그럼 무조건 x축이 여가 있어야 되네. 그래야 말이 되겠지. 그래야 F0하고 FT가 0이어야 돼. 그렇지. 근데 말이 안 되네. 왜? 모든 실수 T에 대한 얘기는 T가 변할 것이다 이 말이야. T가 변하면 X축이 따라서 움직여. 그럼 그래프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모순점이 발생한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고, 이런 상황 발생했으면 이제는 요걸 가지고 내용은 다 썼으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고 부족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풀어본다. 0부터 K까지 프라임은 0보다 작다. 0부터 K까지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얘는 뭘로 바꾸자? 뭘로 바꿀 수 있어?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지. F로 바꿀 수 있지. FK 마이너스 F0이지. 감소한 부분이네요. 이게 음수다 이 말이 되겠지. K는 0부터 1까지란 말은 T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T가 있어야 되니까 K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맞는다 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최소값은 0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어떠한 그래프 추론적인 문제다. 지금은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 지금은 좀 오래된 문제에서 조금 쉽게 나온 거고요. 2번 자, 4차 함수 gx가 g1은 0이야. g1은 4차 함수고요. 여기 gx는 4차 함수는 요거네. f'을 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거래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은 f는 3차고요. f'이 3차에 그럼 f는 다시 4차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g'x가 지금 f'
t가 되겠네요. x가 되겠네요. 그러겠지. 3차가 될 거고 g0은 0이 되고요. 두 가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f'을 절대값 씌웠어.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요거. 그러지? 그럼 얘가 3차 그래프여야 되는데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양수 그림일 때와 음수 그림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음수 그림이 답일 거야. 근데 양수 그림으로 먼저 해볼게요. 양수 그림으로 해볼게요. 왜 안 된가? 자, 양수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요놈이 뭐야 그럼? 이게 F'이야. 요놈을 보고 우리는 뭘 그릴 거야? G를 그릴 거야. G를 그릴 거야. 프라임이니까 그래프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뭐 하고 있어? 음수, 양수인데. 자, 그림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데.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래야 되겠네. 사실 예쁘게 그리면 돼. 근데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큰 차이가 없어. 딱 이 차이만 있어. 이 부분이 접하는 것이 그래프가 원래 여기 미분 가능 그래프다. 됐습니까? 요런 정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점에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예쁘게 그릴 수 있어 나도. 잘 안 그려져서 그래. 너희들이. 이게 잘 안 그려져 생각보다. 예쁘게 그리려고 보면 잘 안 맞아 이게. 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실은 뭐가 있어? F0이 G0이 0이야. G0이 0이니까 X축이 여기 있네. 1은 어디 있어? 1은 여기 있지. G1은 양수라고 했는데 틀렸네.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면 다시 다 지우고 괜히 틀린 이유 알아냈어? G1이 음수가 떨어졌어? 다 틀렸어. 그러면 요놈 그래프는 음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거기에 F0이 0이야. G0이 0이야. 여기가 X축.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지. G'1은 이쪽이니까 G'1은 여기 증가 부분이니까 양수 맞고 GX의 극소값은 여기 음수다. 틀렸고 0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G'X란 말은 요놈 뭐야? GK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네. GK랑 G 마이너스 1이랑 같은데 G 마이너스 1은 어디가 마이너스 1이야? 어디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보이지? 여기는 여기 여기에 G 마이너스 1은 여기가 G 마이너스 1이야. 같은 K 값은 3개가 된다. 참이 됐네요. 프라임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에 함수값이 하나는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됐죠? 2번. 자, 53번 언급을 잠깐 하고 해. 지금 fx는 t 함수 안에 있는 상수값이 x야. 정적분은 t로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럼 이 x는 상수로 사라지지 않고 fx 전체적으로 남아 있을 거야. 단 우리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근데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x가 이 값이 변할 거 아니야. 변화인데 k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x가 사이즈가 x의 위치가 0 아래쪽일 수도 있고 0하고 1 사이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0부터 1까지 정적분 했더니 근데 어디일 때가 최소가 되냐 이런 질문이라고. 그럼 상식적으로는 어디일 것 같아? 0하고 1 사이일 것 같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어떤 특징이 발생할 건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뭐 할 거야?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할 거야. 1이 너무 큰 게 약간만 옮겨볼게요. 0부터 1까지 정적분할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절대값 한쪽만 절대값 있는 거야? 2차 함수를 절대값 왼쪽은 뒤집어서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 됐니? x가 뭐가 되면 x가 지금 뭐라고? 음수이면 다시 얘가 0인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 점 왼쪽은 뒤집어서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릴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지금 x가 음수니까 여기라고. 얘는 뒤집어서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릴 거라고. 됐니?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야. 이차 함수야. 됐어? 두 번째, x가 0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럼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왼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x가 1보다 커버리면 그래프가 이쪽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놈 왼쪽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프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모양은 맞다 이 말이야. 그래프 3개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할 거야. 요놈 첫 번째, 두 번째는 요놈, 세 번째는 요놈 이래 된다고. 당연히 최소값은 안쪽에 있을 때이고 요 넓이가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이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사이에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요점을 알파로 놓고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겠지. 0부터 알파까지 x-알파는 음수를 구할 거고 알파부터 1까지는 그대로 구할 거고. 됐니? 요 놈을 계산하게 되면 이 식이 다 뭘로 표현될 거야? 알파로 표현되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알파 x하고 알파로 표현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뭐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 x가 뭐일 때야? 알파일 때니까 맞게 되겠네요. 요 식이 지금 전에 잘못됐어요? 맞게 됐어요? 요 식이 지금 x가 사라지고 알파에 대한 얘기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알파가 식이 나올 건데 3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대신 알파의 범위는 t로 적어야 되는 지금 알파 x로 적어진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가 0부터 1 사이고 우리는 요 그림이 3차 그림이 나올 거야. 이해되니? 3차가 나올까?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차 그래프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차 그래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프가 3차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 범위가 0부터 1 사이를 생각을 해서 최소값이니까 아마 이쪽의 형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계산해서 설정하고 그때 K값 나올 거고 집어넣어 가지고 최소값 구한다. 지금 요거 식에 대한 해석만 내가 해준 거야. 어떨 때 최소가 되는지. 됐니? 다음 55번 갑니다. 자,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요거를 만족을 시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0부터 t까지 요놈이 상수니까 요놈을 나는 그냥 a라 놓을게. 이번에는 a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지. 근데 그 a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dx가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정해졌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0부터 2까지는 정해졌어. 상수값이 떨어질 거야. 어떤 숫자가 떨어질 거야. 그리고 요 놈은 뭐가 돼? 2a가 되겠지. 2a가 돼서 넘기게 되면 a는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1 dx가 떨어지겠네. 연산만 안 했을 뿐이야. 여기까지 됐지? 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겠지? 그럼 a는 현재 뭐야? 음수값이네. 음수값이야. 0부터 k까지. 그럼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원래 절대값 x-1은 이렇게 생긴 애인데 a가 지금 음수값이니까 그래프가 내려왔을 거라고. 0부터 k까지. 그래프가 내려왔다는 소리는 x축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야.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야. 그러겠지. 근데 얼마부터? 0부터 k까지 정적분이 값이 3분의 4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지. 실제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여기. 여기는 2차잖아. 3분의 1이야. 그렇지? 얘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니까 3분의 4가 될 수가 없어. 3분의 4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k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가 만약 더 올라갔어. 그럼 얘는 정적분이 음수가 되니까 3분의 4 하려면 k값이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a값은 상수로 나왔고, 자, 얘를 계산할 때도 굳이 뭐 하고 있어? 얘를 0부터 k까지 할 때 fx를 절대값 x-1를 계산할 때 우리는 0부터 1까지는 얘가 아까 내용상 안 나왔다고 해. 이 1을 분명 넘어섰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한번 쓰고 갈게요. 그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b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b 맞니? a가 지금 마이너스 b로 바뀐 거야. 그럼 요런 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뒤집어서 계산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1부터 k까지는 그대로 계산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따로 계산할 거다 이 말이 되겠지. b는 지금 상수입니다. 얼마에 있어요? 그래서 요놈이 3분의 4가 되게끔 k값을 구하시오. 이런 내용이 되겠네. b값이 상수로 결정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예, 되시죠? 정신 차리시고. 자, 정적분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설명을 조금 안 했던 건 아니고 넓이 1도 다 했고요. 자, 어제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안 그려져 있냐면, 너희들이 혹시라도 혹시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3차하고 2차 그림을 그릴 거야. 2차 그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은 무조건 3차가 더 빠르게 변합니다. 무조건 가로 줄이게 돼 있어. 얘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무조건 관통을 하고 얘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넓이는 누구의 계수와 일단 관계가 있어? 3차 계수와 관련되어 있어. 얘의 넓이는 3차 계수랑 관련이 돼 있고, 요놈은 알파, 베타랑 똑같이 계산이 될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은 우선권을 누가 가질 거냐면 높은 차수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모양이 그대로 떨어질 거야. 얘를 FSG를 빼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됐니?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은 넓이가 된다 이 말이야. 흐름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3,000이니까 4제곱이지. 아니다. 4제곱이 맞고 여기 틀렸지. 6이 틀렸지. 3차니까 4제곱. 2차면 3제곱. 적분했으니까 차수가 한 차원 더 올라갔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안 했고, 하나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요. 대칭성은 뭐야, 이번 주 안 넘고 다음 주도 안 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네.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여기다 기록을 할게요. 간단하게 역함수를 간단하게 역함수하고, 역함수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역함수는 문제 두 개가 나와요.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가 나올 거고, 하나는 본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냐면 교점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y는 x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 그냥 무조건씩 적으면 안 돼.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교점부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fx에서 x를 뺄 건지 x에서 fx를 뺄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역함수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래프가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B일 때.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인티그럴 요놈의 fx, 그 다음에 f 인버스 x가 gx일 때 gx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면냐면 fa부터 fb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연습이 됐으니까 알고 있어. fa가 여기 있고 fb는 여기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요 부분의 정적분은 요 넓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역함수 fa부터 b까지는 요 넓이를 말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대로? 해서 못 받아들이면 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받아들여서, 그럼 요 넓이는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줘야 됩니다. 얘를 BFB-AFA에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식인데 우리는 요 놈을 구할 때 요걸 쓰기도 하고 요 놈을 넘겨서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된다고 문제 나오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요? 자, 요게 끝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적으로는 이제 주기함수, 대칭함수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함수가 있고요, 기함수가 있습니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지금 우함수잖아요. 그럼 우함수는 우리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라 가면 2배의 한쪽만 하면 되겠죠. 그치?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책에는 대부분 요것보다는 뭐 이렇게 보통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 기함수.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뭐 요거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뭘 생각을 해라? 우기에 대한 판단부터 해달라 이 말이지. 그러지? 우 더하기 우 이렇게 잡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실 더하기가 잘 안 나와요. 더하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따로따로 할 거니까 싫어요. 더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누기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곱하기로 우리 해석할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우기기우 할 필요가 없겠고 기 이렇게 되네. 더하기 빼는 우 더하기 빼기가 우고 기기는 빼기 더하기 빼기하면 기가 돼. 우기가 합쳐진 것은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는 우는 우기는 기기는 우가 됨을 알 수 있네. 여기에 합성함수입니다. 기우가 있고 우기가 있고 기기가 있고 우가 있네. 기우는 기우야? 맞습니까? 우기는 기기는 기 우는 뭘 판단을 빨리 해야 돼. 판단을 빨리 해야겠지. 그리고 우를 미분하면 기가 되고 기를 미분하면 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어요? 나는 우기 판단이 좀 안 선다 하는 사람들은 우는 x제곱을 기는 x를 넣고 합성을 시켜보면 됩니다. 어떤 함수 관계없어요. 우함수로 하면 지금 뭐만 판단을 함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기만 판단할 거야. 우기만 판단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우기의 판단성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기의 판단하는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렇게 나올 거야. 요렇게 그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됐습니까? 자 우기가 확장이 됩니다. 우기함수의 확장을 시킬 거야. 됐어요? 자, 우기함수를 확장을 시킬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디를 넘어갈 거냐면 자, 우기의 확장은 원래는 x는 0 대칭인 놈을 x는 p 대칭으로 보낼 거야. 보낸다가 아니라 생각을 할 거야. 이게 x는 0 대칭인 것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부터 a까지 했던 것이 얘를 2배의 0부터 a까지 계산했지. 근데 얘는 x는 p의 대칭이니까 얘는 누굴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a만큼 빠지고 p를 기준으로 a만큼 더했던 놈은 2배의 p를 기준으로 p 플러스 a만큼을 한 것에 2배를 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A씨 들어갈 거야. 하나 더 적고 합시다. 기함수는 어떻게 돼? 기함수는 지금 0,0에 대칭했던 애를 p,0에 대칭하게 보낼 거야. 보낸다가 아니라 이런 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했던 놈이 0이 됐던 놈인데 얘는 p-a부터 p 플러스 a까지 하면 0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기함수가 좀 편한 이유가 정적분 값이 0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편하게 됐었던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에 대한 요놈에 대한 식의 판단만 하면 되겠네. 요거에 대한 식의 판단만 하면 되겠지. 되니? 그러면 x는 p 대칭은 어떻게 식이 나와? f p 플러스 x랑 f p 마이너스 x가 같다고 나오겠지. 대칭은 어떻게 나옵니까? p, 0의 대칭은 f p 플러스 x랑 f p 마이너스 x를 더했더니 0이 나오는 거지. 보통 식의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서 그러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는 얘는 우기라는 표현을 안 쓸 거 아니야. 얘네들은 우기라는 표현을 안 쓸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근데 얘네들 생각할 때 우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x는 p 대칭인 놈과 곱하기 x는 p 대칭이 아니라 p, 0 대칭인 놈이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함수와 기함수 곱하면 뭐가 됐어?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되잖아. 아니?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나올 거야? 기함수 형태가 나온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p, 0의 대칭 그래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0,0이 있죠. 여기 있던 놈을 그대로 평행이동만 시켰으니까 똑같은 논리가 된다 이거지. 엄마 이해됐어? 흐름 이해됩니까 지금? 알았어요? 그럼 이러한 생각을 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흐름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해.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에 대한 생각은 x는 2대칭이라는 소리고, 인티그럴 0부터 4까지 x, fx, dx를 얼마이냐고 나올 거야. 조건 부족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돼. 뭔가 더 있어야 돼. 아직은 부족해. 말했어.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f는 지금 x는 2에 대한 대칭이라는 어떤 우함수적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되니? 근데 여기다가 그런 x라는 함수를 곱했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한 생각을, 2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이거지.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해서 곱하게 되면 기함수 형태가 되지. 되니?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요놈은 우함수니까 요놈은 2대칭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얘를 뭘로 만들겠다? 기함수로 만들겠다 이 말이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x라는 것을 어떻게 2에 대해서 기함수 형태를 만들 거라고. 어떻게 하면 돼?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요 식이 요렇게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0의 점대칭이 된다. 뭐 그 다음에 우함수니까 뭐 2배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은 뭐 써먹을 수 있겠지.
2배에서 4배가 되고 0부터 2까지 하든지 2부터 4까지 하든지 이런 식의 식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성수야.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좀 이용하면 좀 더 고급스러운 내용이 나온 거라고. 우기에서 다른 점으로 그대로 이용해 넘어갔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본문 이해 됐습니까? 여기에 더 확장이 되는 것은 이제 그래프가 기함수 형태만 있습니다. 기함수가 x a 플러스 x 더하기 f a 마이너스 x가 뭐 2b 형태로 나오는데 정확한 폼은 이가 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점대칭적 성질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럼 얘는 뭔 식이냐면 요 식의 폼은 a, b의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a, b의 점대칭이니까 인티그럴 a-k a 플러스 k fx 이렇게 나올 거라고. a를 기준으로 k만큼 뒤쪽부터 a를 기준으로 k만큼 오른쪽까지. 근데 기함수 형태니까 a, b 점대칭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직사각형 형태가 나온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그러면 요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 됐니? 그래서 요게 뭐가 될 거라고? 가로의 길이는 2k이고 높이는 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식을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외우려 가지 말고, 외운다기보다는 여기 주어진 함수 방정식 형태가 이러한 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특히 3차 함수는 이걸 좀 숨겨서 나올 수도 있다. 3차 함수는 왜 우리가 변곡점을 잘 안 찾잖아요. 근데 지금 무조건 우리는 찾고 문제를 풀 거야. 정적분에서 변곡점이 나온 범위, 대칭적 범위는 점대칭이니까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뭔만 이해됩니까? 대칭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직사각형. 게임 끝난 거야. 정적분 굳이 할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험을 보려 했더니 너무 설명 길게 해버렸네.